버려졌다고 믿었던 첫사랑 그녀는 내 딸을 키우고 있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58세,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출판사의 대표죠. 젊은 시절엔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함께 일하는 출판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외 출판권 계약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요. 시간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죠. 혼자 걷고 싶었어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조용한 곳이 좋아졌거든요. 걷다 보니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이 나왔어요. 헌책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이었죠. 이상하게 발길이 멈춰지더군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높다란 책장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죠.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돈 없던 시절, 이런 헌책방을 전전하며 책을 사던 기억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등들을 둘러봤어요. 대부분 오래된 소설들이었습니다. 시집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돌아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였죠.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젊은 점원이 제가 보던 책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책, 저희 어머니 서재에 있는 책이랑 똑같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책은 흔한 책이 아니었거든요. 1990년대 초에 한정판으로 나온 시집이었습니다. 전국에 500권도 안 나왔을 거예요. 정말요? 어머님도 이 책을 갖고 계신다고요?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네, 엄마가 정말 아끼시는 책이에요. 평소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다가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제가 단 한 사람에게만 선물했던 바로 그 책일 리는 없겠죠? 손이 저절로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부터 살펴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분명 그 책이었어요. 한정판 시집, 사랑의 언어들이었죠. 책을 넘겨보다가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혹시 제가 적어놓은 글귀가 있을까 싶어서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찾아봤어요.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글처럼 살아가자. 도현이 서정에게. 제 젊은 시절 글씨체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소연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 책이 반가워서요. 거짓말이었죠.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소연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이 책에는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다고요. 젊은 시절에 받은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눈이 촉촉해지시곤 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이 책을 누구에게 받으셨다고 하시던가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만 하시죠. 그런데 가끔 이 책을 보실 때면 도현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현, 바로 제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너무 급하게 물어본 걸까요? 소연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엄마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냥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서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김서정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서정. 30년 전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책장에 기댔습니다. 소연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30년 만에 듣게 된 거였으니까요.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앉았습니다. 소연이 물을 떠다 줬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김서정.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한 문학소녀였던 서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늘 책을 끼고 다녔던 서정.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죠. 손님,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소연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아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 이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지는 않을게요. 책을 내려놓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책 안에는 30년 전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엄마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오늘 저녁에 책방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정을 만난다고요? 30년 만에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일어나서 책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손님, 명함 하나만 주세요. 엄마한테 이 책 좋아하시는 분이 오셨다고 전해드릴게요. 소연의 말에 명함을 꺼냈어요. 윤도현, 한빛출판사 대표이사. 서정이 이 명함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책방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연의 나이가 20살 정도라고 했죠. 그럼 태어난 게 2005년쯤일 텐데 제가 서정과 헤어진 게 1995년이었어요. 혹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재에 앉아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저는 문학에 미쳐있던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서정과 만난 건 헌책방에서였죠.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운명적이네요. 헌책방에서 만나서 30년 후 다시 헌책방에서. 서정은 저보다 2살 어렸어요. 문학을 사랑하는 순수한 소녀였죠. 집안이 어려워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같은 책을 두고 서로 사려고 했거든요. 사랑의 언어들이라는 시집이었죠. 바로 오늘 헌책방에서 본 그 책이요. 이 책, 제가 먼저 봤는데요. 서정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함이 매력적이었죠. 아, 죄송해요. 그럼 양보할게요. 아니에요. 함께 읽어요. 한 권을 나눠서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매일 만나서 함께 시를 읽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한강에서도요. 사랑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서정이 시를 읽어주던 그 목소리에, 책장을 넘기는 그 하얀 손에, 진지하게 문학을 논하던 그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고백했어요. 서정아, 나와 함께 글처럼 살아가지 않을래? 글처럼이요? 영원히, 아름답게, 그리고 의미 있게. 서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고, 서정 역시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죠. 특히 제 부모님은 서정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 애랑 사귀면 내 미래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사랑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결국 부모님의 압력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1년만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서정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별이라는 거요.
떠나기 전날 밤 서정에게 그 시집을 선물했어요. 뒷면에 글귀를 적어서요. 영원히 글처럼 살아가자. 도현이 서정에게 돌아올게. 꼭 돌아와서 너와 결혼할게. 서정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유학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겼고 부모님의 강요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정에게는 편지 한 장만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30년간 서정의 소식을 듣지 못했죠. 가끔 궁금했지만 찾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배신자인 제가 무슨 면목으로 연락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인 박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님, 급한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장님. 어제 제가 들른 헌책방 있죠. 거기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 과장에게 김서정이라는 이름과 20살 정도의 딸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 아는 사람 같다고만 했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확인해 보세요. 절대 제가 보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박 과장은 오후에 다녀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김서정 씨가 맞고 딸 이름은 윤소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이 윤 씨예요. 김 씨가 아니라요. 머리가 띵했어요. 윤소연, 윤 씨라고요? 그게 사장님 성과 같은 윤 씨더라고요. 박 과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깨달았어요. 소연이 제 딸이라는 거요. 그리고 김서정 씨한테 명함을 보여드렸는데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정도 제가 그 헌책방에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예요? 김서정 씨가 사장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나타나도 소용없다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30년을 혼자 키웠을 텐데 저를 반길 리 없죠. 알겠어요. 고생하셨어요. 박 과장이 나간 후 혼자 남았어요. 소연이 제 딸이라니. 20년 동안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제 딸이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했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서정과 소연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저녁 무렵 용기를 내어 헌책방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죠. 헌책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연이 혼자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어제 그 손님이세요? 네, 소연 씨. 엄마는 아직 안 오셨는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누구야? 돌아보니 서정이 서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눈빛에 차가움이 있었죠. 엄마, 어제 말씀드린 그 손님이에요. 서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잠깐 나가 있어. 왜요? 뭔가 이상해요. 둘 다 표정이 나가 있으라고. 서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소연은 어리둥절해하며 책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정이 말을 꺼냈어요. 30년 만이네. 서정아, 서정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남남이잖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알아. 혼자서 애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버텨왔어.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내 딸 맞죠? 내 딸. 웃기지 마. 20년 동안 아빠 노릇 한번 해봤어. 아프면 업고 병원에 가고 밤새 간병하고 학비 벌려고 새벽까지 일하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봤어?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거든요. 그때 편지 받았어. 미국에서 다른 여자 만났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이미 소연이를 베고 있을 때였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연락했다면.
뭐, 내가 돌아와줬을 것 같아. 부모 반대로 떠난 사람이? 서정의 말이 맞았어요. 그때의 저라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소연이한테 아버지라고 말해줘. 안 돼. 절대 안 돼. 왜? 소연이를 지키고 싶어. 내가 또 떠날 수도 있잖아. 한 번 버린 사람이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때 밖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들어가도 되죠? 서정이 문을 열어줬어요. 소연이 들어와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소연은 눈치챘나 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려.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서정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 계셔. 바로 이분이야. 소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20년간 존재도 몰랐던 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정말, 정말 제 아빠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단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저한테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얼마나 그리웠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소연아, 서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무 늦었어. 30년을 혼자서 버텼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소연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딸이 부모의 싸움을 말리고 있다니요. 소연아, 저한테는 지금이 제일 소중해요. 20년 동안 몰랐던 아빠를 만났잖아요. 소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럼. 소연아, 처음 딸에게서 아빠라는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정이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소연 때문에 더 이상 거칠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쩌려고 그래. 갑자기 나타나서 책임지고 싶어. 소연이도 너도 돈으로 성공한 사업가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야. 진짜 가족. 서정이 비웃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 영원히 함께하자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소연이 다시 중재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어요. 소연아, 넌 아직 몰라. 어른들의 일은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20살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소연은 이제 자신의 판단을 할 나이였습니다. 아빠, 정말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 거죠? 그럼 절대 떠나지 않을게. 서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번 믿었다가 버림받은 사람한테 또 기회를 달라고? 엄마, 소연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정도 딸 앞에서 더 이상 매정하게 굴 수는 없었나 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 3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는 않아.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헌책방에 갔어요. 처음엔 서정이 굳게 문을 닫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거든요. 아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글쎄, 옛날에는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세요. 매운 떡볶이요. 소연 덕분에 서정의 취향을 하나씩 알아갔어요.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느낌이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서정이 처음으로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 시집,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정말. 뒷면에 적힌 글귀도 그대로 있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동안 그 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건 저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세 사람이 헌책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연이 그 시집을 가져왔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한 책이죠. 그렇단다. 책을 펼쳐서 뒷면을 봤어요. 영원히 글처럼 살아가자. 도현이 서정에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 서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너와 함께 글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서정아. 서정이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조금 따뜻한 눈빛이었죠. 정말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그럼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소연이도 있고 너도 있는데 어디 가겠어? 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세 사람이 그 낡은 시집을 함께 바라봤어요. 30년 전의 약속이 담긴 책을요. 영원히 글처럼 살아가자. 제가 다시 그 문구를 읽어보았어요. 서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못 지킨 약속. 이제는 지켜도 될까? 천천히, 글처럼 오래 가자.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우리.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소연이 두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요. 헌책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묘한 것 같다고요. 30년 전에 헌책방에서 만났던 우리가 30년 후 다시 헌책방에서 재회하다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소연이라는 소중한 딸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서정의 말대로 천천히 글처럼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30년 만에 되찾은 사랑과 가족, 그 소중함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